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소프트뱅크, 엔비디아와 ARM 400억 달러 매각 합의 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RM을 엔비디아가 인수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ARM은 지금 현재 영국에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 지배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소프트뱅크가 지금 엔비디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국 기업이 아니라 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일본 기업이었는데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가 어디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죠. 젠슨 황이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화 된다라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왜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 홀딩스를 엔비디아에 매각했습니다. 미국의 그래픽, AI, 반도체 전문업체인 엔비디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400억 달러, 약 47조 4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M&A로 불리는데요. 4년 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RM을 사들인 320억 달러보다 9조 4천억 원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ARM을 노릴까요? 그것에 대해서 보면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용 그래픽 반도체 GPU로 불리는데요. 이 GPU 반도체 세계 제1위 그룹.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명성을 얻은 업체이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AI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영역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픽 반도체가 뭐냐? 우리가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GPU가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그래픽으로 인해서 이게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픽이 많이 사용됩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CPU하고 GPU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CPU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병렬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형식으로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가 처리가 돼요. 그런데 GPU는 병렬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이 한꺼번에 일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속도가 CPU보다 GPU가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슈퍼컴퓨터를 보면 CPU가 들어가는 숫자보다 GPU가 들어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GPU 시장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ARM은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 설계 핵심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ARM이 설계한 반도체는 스마트폰으로부터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 장착되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커넥티드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이 반도체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RM은 반도체 설계회사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설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이 고객사 중에 하나였었죠. 엔비디아는 작년 ARM이 설계한 반도체를 바탕으로 기후 예측 변화, 그리고 핵무기 모델링으로 공동으로 쓰이는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ARM에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반도체 칩 설계회사로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두각을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이 이유 때문에 ARM을 인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ARM은 저전력 반도체 설계도, 그리고 명력 어셋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혁명을 발판으로 삼아 크게 몸집을 불리는 상태였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대의 초연결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를 착안해서 전격적으로 ARM을 인수를 했는데, ARM을 4년 전에 인수했죠. 4년 전에 인수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소프트뱅크가 ARM을 포기하느냐? 성장에 문제가 걸렸죠. ARM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소프트뱅크가 원하는 만큼 사물 인터넷, 커넥티드카, 이런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장이 예상보다 더딘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ARM의 중국 지사와의 관계.
이게 제일 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정희 회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친중파입니다. 친중 계열이고 친중에 가까워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 중국 지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ARM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의기투합된 비전 펀드의 실패. 이 비전 펀드의 실패가 없었으면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 펀드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설을 좀 써보자면, 이 비전 펀드가 미국이 뒤에서 조정해서 실패를 하게 하지 않았느냐. 특히 중동 펀드가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와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죠. 생각보다 서로 싸운다고 하지만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마사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가서, 소프트뱅크가 원하는 만큼 사물 인터넷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시장이 소프트뱅크가 원하는 만큼 커지지 않게 되자 ARM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본 것, ARM의 중국 지사와의 관계. ARM 차이나는 ARM이 중국에서 현지 투자처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이에요. 원래는 합작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사였을 뿐인데 4년 전에, 중요합니다. 이게 4년 전에 합작법인을 세우게 돼요. 이 합작법인을 세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합작법인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 구조를 보면 약간 기우뚱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친중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보세요. 지배 구조가 영국 쪽이 49%, 중국 쪽이 51%예요. 이것을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다시 보겠습니다. 지배 구조가 참 웃긴데, 중국, 여기에 테마색이라는 싱가포르 회사가 들어가 있지만 힘을 많이 쓰진 못해요. 그래서 이쪽은 영국의 ARM을 중심으로 하고, 이쪽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특히 중국의 국부펀드가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현지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ARM의 지배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월 초 ARM의 영국 본사는 앨런 우 ARM 차이나 대표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앨런 우 대표는 2004년 ARM에 입사해서 2007년부터 중국 업무, 말하자면 중국 지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2007년 중국 지역 영업부 사장, 2009년 영국 지역 총경리 사장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장이라는 직함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2018년 ARM 차이나 CEO 겸 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이때 2018년도에 ARM 차이나 CEO 겸 이사로 취임을 하죠. 그리고 2016년도, 이 날짜도 중요하고 2018년도 중요해요. 2016년도에 7월 18일 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43억 파운드라는 거액을 들여서 영국의 ARM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6년도에요. ARM이 과반 지분을 중국 사모펀드에 매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지사였던 것이 합작법인으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위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이 51%, 해외 자본이 49%. 굳이 합작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본이 좀 부족합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국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를 관리하게 지금 만들어버리죠. 법인 전환 이후에 원래 단순히 중국 내부의 영업사무소에 가까웠던 ARM 차이나가 연구 개발까지 해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을 어디를 도와주냐? 중국 회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 씨는 자신이 개인 펀드에 투자하면서 ARM에 대한 제품에 대한 할인까지 해주고 있어요. 굳이 할인까지 필요 없는데 부정 영업 행위를 일삼으면서, 물론 할인하게 되면 그 뒷돈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리고 주주와도 상의 없이 ARM 브랜드를 사용했고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ARM 본사 측은 중국 측 대주주인 호프 인베스먼트 측과 공동으로 앨런 우 해임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중국 법상 이사의 해임을 위해서는 전체 이사 과반수가 이를 동의해야 되는데 ARM 차이나 이사가 9명이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ARM 본사, 그리고 3명이 호프 인베스먼트 소속이에요. 물론 호프 인베스먼트가 영국 회사도 아니고 중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같이 합작해서 49%를 만들기 때문에 ARM 측입니다.
결국 6월 4일 중국 로포민 중눈 변호사 사무소 이사회에서 이사 7명의 동의하에 앨런 우가 해임이 되죠. 하지만 ARM 차이나 사측, 사실상 앨런 우라고 보는데 같은 날 법인 인감을 날인한 성명서에서 해당 이사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며칠 뒤인 6월 10일 날 앨런 우가 CEO 업무를 계속하겠다라고 인터넷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측만 일어나는 게 아니냐, ARM 차이나 직원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공개 서한에서 ARM 차이나가, 여기서 중요한 거,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합자 회사이다, 말하자면 ARM 차이나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중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 이사의 해임 결정에도 앨런 우 대표는 중국 3법을 근거로 해서 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6월 10일이죠. 7, 8, 9 벌써 3개월이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 ARM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법인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특히 이 사태가 어려운 것은 중국계의 지배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 51%입니다. 이때 4년 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중국의 지배력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51%를 무조건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왜 넘겼느냐, 손정희 회장이 중국하고 친하기 때문이죠. 특히 알리바바 주식도 지금도 갖고 있고 며칠 전에 판매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만큼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도 앨런 우 대표 그리고 일부 직원이 ARM 차이나의 독자 경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ARM 차이나하고 ARM은 서로 별개의 회사처럼 지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또한 ARM 입장에서도 지금 난처한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ARM 반도체 직접재산권 전체 매출 가운데 27%나 ARM 차이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27%나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ARM 차이나가 착복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RM 차이나가 이 중간에 있음으로써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고요. 또한 ARM 차이나는 애초 본사 기술을 중국 내에 판매하는 영업활동이 주였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독자 연구개발 R&D 프로젝트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입니다. R&D를 수행하게 되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중국 회사들이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최근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R&D 센터가 직접 운영을 해주면 정말 좋죠. 이 R&D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들이 어디서 나와요? ARM 차이나에서 나와요. ARM 본사로 들어갈 돈들이 ARM 차이나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펀드가 의기투합한 비전 펀드의 실패. 특히 위어쿠의 투자 실패가 결정타를 날렸는데요. 위어쿠는 한때 공유 오피스 신기원을 세우면서 자사의 공유 경제 기업으로 포장 막대한 투자금을 빨아들였어요. 창업자 애덤 뉴먼이 방만한 경영에서 온디맨드 비즈니스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위오크 성장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그리고 상장했던 회사였고 이 상장했던 회사가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상태죠.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뱅크는 위오크에 투자를 하기로 했었던 투자금까지 빨리 내달라라고 지금 하면서 법정 공방까지 일으켜서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어려운 회사를 왜 엔비디아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돈을 더 주면서까지 인수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320억 달러 근처쯤에서 판매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400억 달러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라는 회사 존재입니다. 미국 회사라는 거죠. 미국 회사를 통해서 인수가 시도된다라는 건데 ARM은 본래 1985년 4월 26일 영국이라는 것을 외워두시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에이콘 컴퓨터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후에 미국의 애플 그리고 영국의 VLSI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ARM 홀딩스가 탄생이 됐죠. 이때 미국의 애플의 참여로 인해서 미국이 들어간 기술의 소프트웨어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RM이 판매가 되기 전까지 애플이 계속 이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ARM에. 그러면서 기술 제공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기술이 미국 기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 회사들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ARM은 미국의 조치에 따르기 위해서 기술 공급을 화웨이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남에 따라 그것을 슬그머니 포기하고 공급되는 역할을 하면서 기린 1000이 개발이 됐죠. 기린 990까지도 990은 이때 기술 공급이 안 되면서 좀 이상한 것을 만들었는데 기린 1000은 이번에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신기술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인수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만약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고 이것이 미국의 회사가 되고 또한 미국에 의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미국 회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ARM 차이나를 어떻게든지 분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분리하고 싶지 않은 것도 또 중국 입장입니다. ARM의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신기술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신기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예 ARM 차이나를 손절하고 나가도록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이 내용이 제 예언대로 되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